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는요, 키워드 20번입니다. 영악이고요. 주요 빈출입니다. 최근 10년간 9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전체적인 연속선상에서 좀 보자 전생에 봤는데요. 영악이도 여기 주요 빈출이다라는 걸 조금 비중을 두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습안 이론 요약이에요. 여기에서는요, 영악이 특징, 신체 발달, 인지 발달, 언어 발달, 사회 정서 발달, 그리고 영악이 알아야 되는 뭐 중요한 이론으로 애착 유형 요 정도 넣어드렸어요. 제가 이걸 이렇게 한번 보는 이유는요. 앞으로 요 다음 단계 뭐 아동이랑 막 쫙 단계별로 볼 텐데 우리가 기출해독에서 이론 요약에서 보는 게 그 시기 전체를 아우르는 특징을 한번 잡아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역별로 좀 봅니다. 예, 그래서 특히 그 시기 전체를 아우르는 특징은 그냥 잡아드린 것보다는 시험에 많이 나왔던 문장들 위주로 좀 잡아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것들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그러잖아요. 영악이 하면 어느 학자는 뭐라 그랬고 어느 학자는 뭐라 그랬는지 이런 것들 잡아라 그랬잖아요. 그게 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인행사 기본서 강의 맨 끝에 완전 이걸 표로 하나 이제 표 한 5, 6장으로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전체 단계, 그 다음에 영역별 특징, 그 다음에 각 시기마다 학자별로 뭐라고 칭했나, 발달 단계를 말하는 학자라면, 예,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종합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종으로 횡으로 계속 비교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영악이의 특징. 영악이를 프로이트는 구강기, 리비도가 입에 집중한다. 그 다음에 에릭스는 유아기에서 위기 개념으로 이제 각 시기를 위기 발달 가업으로 얘기했는데요. 신뢰 대 불신. 뭐 여기에서 신뢰하면은 뭐 무엇보다도 주 양육자와의 애착이 중요하다라는 건 금방 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삐아제는 인지 발달에 집중한 사람인데요. 예, 삐아제는 바로 뭐라 그랬죠? 이때는 감각을 통해서 세상과 만나는 감각운동기. 예, 그래서 프로이트의 구강기, 에릭슨의 유아기면서 신뢰 대 불신의 위기과업, 그 다음에 삐아제의 감각운동기 연결해야 됩니다. 영악이를 지칭하는 말은 그거 말고도요. 이건 학자별이고요. 성장급등기예요. 예, 진짜 성장이 뭐 젖살 오른다 그러나요? 퍽퍽 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제1의 성장급등기고요. 제2는 청소년기 감은 또 나오죠. 감각을 통해서, 감각운동을 통해서 지능 발달을 도모한다. 예, 그래서 이때는 아이들의 모든 감각이 대단히 중요한 세상과 만나는 통로입니다.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관계의 양과 질이 대상 관계와 대인 관계, 그리고 사회 관계에 있어서 신뢰와 불신감을 형성하는 근간이 된다. 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주 양육자 어머니와의 관계, 이게 바로 뭐죠? 애착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애착이 그 단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내가 어머니와 아가가 어떤 관계를 형성했느냐, 안정애착이냐 불안정애착이냐에 따라서 평생의 대인관계, 사회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 정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애착 트라우마, 애착 손상 들어보셨을 텐데요. 학자들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닙니다. 되게 오래된 연구이고요. 뭐 볼비, 뭐 여러 학자들이 있죠. 앤스워스, 이런 학자들이 이것들 되게 깊이 연구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에서도 뭐 대상관계 이론 책을 봤는데 애착 얘기가 없는 책은 없습니다. 예, 그만큼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시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의 대인관계, 평생의 사회성과 관계가 있다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보시고요. 특히 그 에릭슨은요, 이것들 그 애착 관계가 바로 에릭슨이 말하는 신뢰 대 불신이죠. 예, 그래서 이때 신뢰 대 불신에서 모성으로부터 아주 일관된 그 사랑을 받게 되면 신뢰를 형성하면 희망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긍정적 씨앗이 생기는 거예요. 힘들고 좌절할 때도 다시라고 나에게 말할 수 있는 희망이 이때 생긴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안 그러면 이제 불신으로 들어가면 매사에 대단히 위축되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고 그런 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만큼 애착이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시기의 발달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면 건강한 신체와 정신, 정서적 안정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거죠.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 발달하는 밑거름. 예, 그래서 이 시기의 발달급이 바로 모성에게 그 주양육자에게 신뢰를 형성하는 것. 이것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바로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릭슨은 바로 점성 원리를 말했죠. 이전 단계의 성공 혹은 실패가 다음 단계의 밑거름, 토대가 된다. 그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좀 보시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뭐 애착 손상이 있거나 여차저차한 사연으로 그러면 이제 뭐 희망이 없구나 그러진 마시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좀 아시고요. 예, 그 다음에 신체 발달부터 영역별 발달을 좀 보겠습니다. 머리에서 발가락으로 발달이 진행된다. 위에서 아래로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 다음에 다리보다는 먼저 머리와 팔 같은 상체를 사용하는 것. 예, 그래서 아이들이 머리부터 가누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뒤집기만 해도 막 놀래잖아요. 예. 자, 주로 입과 입 주위의 신체 기관을 통해서 현실을 거래한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뭐라 그랬어요? 구강기라고 얘기했고요. 빨기, 깨물기, 침뱉기, 삼키기, 보유하기, 다물기 등의 형태를 보인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 시기를 프로이드는 구강기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발달 중에서도 이제 신생아의 그 반사 운동입니다. 예, 그래서 반사 운동인데 이거 암기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외워야 돼요. 네, 외우세요. 예, 우리 지금 기출 회독의 이론 요약은 더 이상 외울 것과 안 외울 걸 취사 선택한다는 마음 갖지 마시고 예, 외우셔야 됩니다. 예. 반사 운동에는 생존 반사와 원시 반사가 있어요. 이거 구분하는 문제 나옵니다. 예. 자, 그래서 생존 반사는 말 그대로 생존에 필요한, 그래서 빨기 반사, 젖찾기 반사, 연화 반사. 애들이 태어나서 입에 닿으면 다 빠는 거. 이거 있어요. 엄마 젖 먹죠. 그 다음에 젖찾기, 탐색 반사라고도 해요. 이 근처에 손가락을 대면 그 방향으로 입이나 머리를 돌리는. 예, 그래서 젖찾기 반사, 탐색 반사. 왠지 빨기 반사, 젖찾기 헷갈리는데 젖찾기는 탐색 반사로서 이 근처에 손 갖다 대면 이렇게 아이가 머리를 돌리잖아요. 예, 그런 것들입니다. 연화 반사 말 그대로 이건 삼키는 능력이죠. 예, 그래서 이것들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태어나서. 그래서 요것들은 생존. 예, 어떻게 삽니까가 바로 생존에 관련된 거라는 얘기잖아요.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시 반사. 예, 원시 반사는 이제 요 시기에 있다가 서서히 없어지게 되지만 어떤 것들을 갖고 있냐? 모로 반사. 경악 반사라고도 하죠. 외부 자극이 있을 때 껴안는 것처럼 팔다리를 벌렸다가 움직이는 거. 애들이 너 안 건드렸는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조금 뭐 딴 데서 자극 소리 듣거나 하면은 내가 저기 한 게 아닌데도 문소리 같은 거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모로 반사라 그러고요. 걷기 반사, 걸음마 반사죠. 발이 바닥에 닿으면 한 다리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거. 여기서 아예 요즘에는 막 너무너무 좋은 기구들이 있더라고요. 아이 몸을 안전하게 이렇게 그네같이 묶어준 다음에 아이의 이 욕구를 채워주는 거죠. 발이 땅에 닿으면 팡팡 뛰는 거. 예, 운동력 대단하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걷기 반사, 파악 반사, 쥐기 반사라고도 합니다. 예,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자극하면 어때요? 손가락을 꽉 움켜쥐는 거. 예, 이거 반사거든요. 근데도 이제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내가 손가락을 갖다 댈 때 꼭 잡으면 꼭 나 좋아서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사입니다. 파악 반사, 쥐기 반사. 그 다음에 바빈스키 반사, 발가락을 자극하면 발가락을 쫙 폈다가 오므리는 거. 예,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요 반사의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묶어주세요. 제가 항상 공부할 때 뭐부터 하세요 그러죠? 교통정리. 생존 반사에는 빨기 반사, 젖찾기 반사, 연화 반사 있고요. 생존 반사 이거 말고도 동공 반사라는 게 있거든요. 눈 깜빡거리는 거. 그것도 조금 넣어보세요. 동공 반사. 그다음에 원시 반사에는 모로 반사, 걷기 반사, 파악 반사, 바빈스키 반사가 있고요. 요런 것들 있고, 원시 반사에 또 애들 뭐 있냐면 그 수영 반사 있어요. 예전에 어느 분유선전에 아이가 이렇게 아간데 물에 넣으면 이렇게 그 수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조금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묶어내시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정확히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헷갈리는 게 아까 빨기하고 젖찾기 헷갈리지 마세요 그랬고요.
젖찾기를 탐색이라고도 하고 연화를 삼키기라고도 하고 모로를 경악반사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파악을 쥐기반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내시는 분이 어떤 단어 쓸지 모른단 말이죠. 그걸로 헷갈려서 틀리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점점점 영역에서 중요한 게 인지발달이에요. 인지발달은 좀 더 비중이 문제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인지발달 영역은 어떤 단계, 이건 누구랑 연결할 줄 알아야 될까요? 삐아제입니다. 삐아제랑 연결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삐아제로 얘기하면 요 시기에는 바로 감각기관, 운동기관을 통해서 세상을 만나는 삐아제의 감각운동기예요. 예. 그리고 삐아제의 감각운동기는 그 안에 하위 6단계로 나뉘어졌던 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안에 6단계가 있었죠. 예, 그래서 삐아제의 6단계 하면은 여러분들 반사활동기, 1차 순환반응, 2차 순환반응, 2차 도시기의 협응기, 3차 순환반응, 그 다음에 통찰기, 뭐 우리가 정신적 표상기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그래서 감각운동기 안에 하위 6단계가 있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문제가 거기까지 나온다라는 거죠. 삐아제 할 때 강조했던 것들 좀 가져오세요. 예, 자, 그래서 감각운동, 감각기관과 운동기능을 통해 세상을 인식한다. 자신의 충족 욕구를 위해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게 나타나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익숙한 수단을 사용하기도 한다. 어떤 사물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대상형 속성이 생기기 시작한다. 정신적으로 대상을 표상하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인지발달이 지금 문장이 여기 나왔는데요. 이 세 문장 다 잡습니다. 요 세 문장 아주 중요해요. 예, 삐아제의 감각운동기의 하위 6단계 중에 4번째 단계인 2차 도식의 협응기가 있죠. 2차 도식의 협응기. 예, 2차 도식의 협응기가 바로 외부의 어떤 것과 이제 나하고 연결되는 것들을 알고 거기에 반응을 하는 어떤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바로 애들이 뭐가 나타나냐면 의도적으로 내가 목적지향적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목적지향적 행동. 그래서 요 문장이 바로 목적지향적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행동한다. 그러니까 내가 저쪽에 있는 빠방 자동차를 기어가서 만지고 싶은데 엄마가 장난삼아 손으로 이렇게 막으면 엄마 손을 치우고 내 의도를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엄마 손 치우고. 그 다음에 또 눈앞에 어떤 사물이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믿는 걸 대상형 속성이라 그러잖아요. 이때 바로 대상형 속성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 얘가 뭐예요? 내가 엄마가 저기 곰인형을 막 흔들다가 이불 속에 쏙 넣은 걸 봤어요. 그러면 얘가 어때요? 엄마가 이불로 가서 곰을 찾으려고 할 때 손으로 막으면 엄마 손 치우고 가서 안 보여도 이불을 이렇게 치우면서 뭐를 찾아요? 곰인형을. 왜? 내가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그것들을 알아가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감각운동기 하위 6단계 중에 4번째 단계인 2차 도식의 협응기에 목적지향 행동과 대상형 속성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를 합니다. 예, 그래서 2차 도식의 협응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주위 환경에 관심이 있으면서 목표 달성 행동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게 목표 지향적 행동과 뭐가 나온다? 목적 지향 행동과 또 하나 지금 방금 말한 대상형 속성이 생기기 시작한다.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 감각운동기 하위 6단계에 하나 이제 또 더 중요한 게 이제 하위 6단계 중에 6단계 마지막을 우리가 통찰기라 그러거든요. 이거를 뭐 정신적 표상기 이렇게 쓴 책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정신적으로 대상을 표상하기 시작한다. 무슨 얘기냐면 정신적으로 대상을 머릿속으로 그려내기 시작하고 행동하기 전에 그 머릿속에 그려내는 거, 그것들을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상징적 표현의 초보적 능력이고, 그래서 이 하위 6단계가
바로 이 영아기의 마지막 18, 24개월 요 단계에 이런 정신적 대상을 표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아이들이 바로 뭐예요?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들, 표상 능력이 있어야 상징적 표현에 힘이 생기니까 그 다음 단계로 갔을 때, 삐아제로 치면 전조잡기 갔을 때 애들이 뭐를 배우는데 힘이 돼요? 언어가 확 늘죠. 전조잡기.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는 시험이 감각운동기의 하위 6단계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요건 삐아제 할 때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는 안 하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학자별로 그 시기에 중요한 내용을 연결, 매칭하는 능력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했고요. 언어 발달 좀 볼게요. 자, 언어 발달 출생에서 12개월. 예,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전조잡기가 막 언어가 더 팍팍 늘지만 이때도 이제 언어가 중요하게, 언어 발달의 첫 단계는 울음이다. 울음 언어로 봅니다. 출생 후 약 1개월까지 분화되지 않은 반사적 울음을 울다가 점차 이유 있는 울음을 운다. 예. 이거 너무 귀엽잖아요. 예, 반사적인 울음에서 이유 있는 울음. 아, 배고파. 나 똥 쌌는데 왜 안 갈아줘? 뭐 이런 거죠. 4, 5개월 정도 되면 옹알이가 나타난다. 예, 옹알이는 영아에서 놀이의 기능을 하고 모국어 습득의 중요한 기제입니다. 옹알이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의 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눈 마주치고, 예, 그래서 엄마들 다 거짓말쟁이 된다 그러잖아요. 오, 그랬어. 어구.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돼요. 아이고, 잘한다. 이런 것들 눈 마주치고, 되게 애착도 건강하고 한 애들 보면 이 시기에는 엄마가요 조금 이렇게 좀 과장되는 언어의 억양, 톤 이런 것들 좀 해주셔야 돼요. 눈 마주침. 엄마는 원래 과묵해서 그러시면 안 되고요. 예. 자, 그다음에 생후 1년이 되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한다. 예, 요 정도 되면 아이들 빠방 뭐 이런 거, 합의 뭐 이런 얘기들 하죠. 자, 그 다음에 생후 22에서 24개월, 생후 1년 반이 지나면 두 단어를 결합한 의사표현이 가능하고, 2세경이 되면 어휘수가 증가하고, 그래서 한 200에서 300개 단어를 말하며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다양한 형용사 같은 것도 구사하죠. 24개월 정도 되면 짧은 문장 나옵니다. 누구 안 가? 뭐 이런 말도 하고요. 그래서 단어도 연결되고, 언어 발달 특징은 이 시기에는 누가 봐도 어때요? 자기중심적 언어, 상대방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혼자 중얼거리는 거 반복하거든요. 근데 이거 다 애들이 다 연습이에요. 애들 나름의 내공을 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혼자 말하고 그래, 그러지 마시고요. 이럴 때 조금 이제 잘 또 지켜보셔야 되고요. 요런 것들이 이제 일대 생후 24개월까지 이렇게 좀 탄탄해지면서 요 다음 단계 전조잡기 가면 애들 언어가 진짜 막 정말로 놀라울 만큼 많이 이제 확장되고 정교해지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사회정서 발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 발달의 기초가 되는 시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서 발달의 기초 바로 뭡니까? 애착이죠. 정서 발달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2세까지 성격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정서가 나타난다. 영아기 초기에는, 자, 여기 중요해요. 기쁨, 슬픔, 논란, 공포 등의 1차 정서가 나타나고, 첫 돌이 지나서 수치, 부러움, 죄책감 같은 2차 정서가 나타난다. 1차 정서, 2차 정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1차 정서, 기쁨, 슬픔 하면 기쁨, 슬픔 좀 있는데요. 1차 정서는 다 긍정적 정서다. 틀린 거죠. 기쁨 외에도 1차 정서에는 뭐예요? 슬픔, 논란, 공포. 아이들 울고 놀라기도 하고 공포도 느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고요. 그 다음에 첫돌 지나면서 정서는 좀 더 정교화되는 수치심, 부러움, 뭐 죄책감 등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채셨을지 모르겠는데, 1차 정서 같은 경우는 반사적이고 좀 가지고 태어나는 정서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에는 쾌만 있는 게 아니라 불쾌도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2차 정서의 수치심이나 뭐 부러움 이런 것들은 단어에서 아시다시피 타자, 내가 있고 너가 있을 때 가능한 정서예요. 그래서 나라는 인식이 좀 전제될 때 생기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가
아이 부끄러워 소리를 하면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인 거예요. 얘가 1차 정서를 넘어서 2차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타자를 의식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그 말의 뉘앙스나 행동이 귀여운 것뿐만 아니라 아주 놀라운 정서적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나라는 게 있고 너라는 게 있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 정서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 좀 가져야 되고요. 1차 정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쾌의 정서만 있는 게 아니라 슬픔, 놀람, 공포 같은 쾌도 있지만 뭐도 있다, 불쾌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신생아도 기쁨이나 슬픔 같은 정서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분화가 덜 된 정서죠. 그런데 연령이 증가하면서 분화되는 거, 바로 2차 정서 같은 게 나타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회정서 발달에서 애착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애착이 됐다는 증거가 바로 낯가림하고 분리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낯가림이나 분리불안이 전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얘가 애착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아이가 후덕할 수 없다는 거죠. 예, 얘는 낯가림이 전혀 없어요가 아니라, 낯가림과 분리불안은 아이가 나는 애착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애착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합니다 라는 언어이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아 예쁘다 했는데 애 낯가려서 왕 울면 당황스럽고 미안하지만, 저는 돌아서면서 아이고 저놈의 애착이 단단하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도 받는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죠? 예, 낯가림, 영아가 낯선 사람에 대해서 불안 반응을 보이는 거, 그럼요, 내가 애착 대상과 낯선 사람 구분한다는 얘기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분리불안은 영아가 부모나 애착을 느끼는 대상과 분리될 때 불안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시기도 조금 아시면 좋겠고요. 낯가림은 5개월에서 15개월, 그러니까 5개월 정도에서 시작해서 15개월까지 좀 가고요. 분리불안은 그거보다 조금 늦게 나타나요. 한 9개월 정도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분리불안은 9개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15개월 정도 되면 좀 피크됐다가 24개월 정도 되면서 조금 이렇게 다운되고요. 아이에 따라서는 여차저차한 양육 과정의 사연으로 분리불안이 심각하게 이제 나타나고 오래 갈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좋아할 수 있다는 거. 애착은 영아와 양육자 사이에 형성되는 애정적 유대관계이고, 애정이나 사랑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의미한다. 예, 아까 애착은 말 그대로 애들에게 줄 수 있는 엄마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세상에 대한 건강한 애착을 형성했다는 건 얘가 커서 살아가면서 힘들 때 안전기지를 하나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 그래서 대단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그거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애착 유형에 대해서 이제 애착을 연구한 학자는 여러 학자가 있어요. 볼비, 할로우의 원숭이 실험도 좀 아실 것 같고, 근데 시험에서 이제 조금 언급이 됐던 게 앤스워스예요. 앤스워스의 애착 유형 실험인데요. 앤스워스는 낯선 상황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애착의 유형을 안정애착, 회피애착, 저항애착, 혼란애착으로 나눴어요. 이 실험의 낯선 상황의 실험에 대해서는 제가 기본서에서 이렇게 관련 그림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상세 설명했으니까요. 거기서 좀 더 들으시길 바라고, 여기서는 요 정도도 문제 나올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하는 것만 갈게요. 자, 애착 유형. 예, 모든 아이가 주 양육자와 애착의 질이 동일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낯선 상황 실험을 통해서 안정애착, 회피애착, 저항애착, 혼란애착, 안정애착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불안정애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안정애착은 말 그대로 엄마가 안전기지가 된 거예요. 평생에 엄마가 바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안전기지가 된 거죠. 그래서 애착이 잘 형성된 상태고요. 양육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분리되었을 때도 능동적으로 위안을 찾는 거죠. 그래서 안정애착된 아이들은 엄마하고 분리되어도 어때요? 잠깐은 엄마하고 찾지만 이 엄마는 분명히 돌아올 거야라는 신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능동적으로 환경에 반응하고 그런 거죠. 자, 불안정 애착이 여기 보시면 회피가 있고요. 저항, 이걸 불안 애착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혼란이 있는데요. 여기에 혼란은 여기 회피 애착과 저항 애착이 둘 다 나타나는 가장 심한 불안정 애착입니다. 회피 애착은 양육자가 자리를 비우든 들어오든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그러니까 양육자가 있건 없건 낯선 상황에서 별로 반응. 그러니까 양육자에게 큰 정서적 기대를
해봤는데 반응이 없어서 이제 안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항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저항 애착 같은 경우는 분리불안과 함께 양육자가 있어도 안정을 못 찾고 또 분노하는 양면성. 그래서 이 저항 애착의 특징이 뭐냐면 양면성이에요. 있을 때도 같이 잘 못 지내고 없으면 불안 확 올라오고 오면 엄마하고 또 왕 했다가 또 갑자기 확 밀어내고 이런 양면성. 왜냐하면 엄마 모성이 일관된 양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착에 있어서 모성의 정서적 건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건 엄마 자체가 모성으로서 아가와의 관계에서 일관성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일관성이라는 게 내가 지금 남편하고 싸웠다. 내가 지금 어떤 바깥 일로 너무 걱정된다. 그럴 땐 아이가 울어도 나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근데 내가 또 컨디션 좋으면 가서 막 또 너무 이쁘다 그러고. 그러면 얘는 엄마가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얘는 계속 어떤 거가 심겨지냐면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곳이야. 사람들은 위험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쉽지 않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면성을 보인다는 거. 얘네들 분리불안도 높을 수 있고요. 예, 혼란은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회피와 저항이. 그래서 혼란 같은 경우 가장 심한 형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혼란은 드물게 나타나는데 양육 환경을 보면 아주 심각한 방임이라거나 아주 심각한 학대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 요 정도만 설명을 할게요. 관련돼서 요 정도 보고요. 예, 요번에는 이제 기출 체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서는 어떤 것들이 좀 나왔나 봤더니요. 제가 이제 주요하게 반복적인 거 먼저 볼게요. 애착 좀 먼저 볼게요. 예, 애착. 21회 영아기에는 영아와 보호자 사이의 애착방 형성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0회 영아기의 발달과 더불어는 신뢰감 애착 형성이다. 예, 또 그 다음에 16회 영아기에는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신뢰감을 형성한다. 16회 불안정 저항 애착 영아는 엄마가 떠나기 전부터 불안해하고 어머니가 떠나면 극심한 불안을 보인다. 아까 불안정한 저항 애착 제가 얘기했죠. 엄마랑 같이 놀 때도 제대로 잘 안 놀아요. 신경질도 내고 잘 놀이에 같이 몰입을 못해요. 그러다가 엄마가 슬며시 없어지면 와 난리 나죠. 이 엄마가 또 없어졌구나. 말도 없이 일관성 없는 엄마가 이런 거죠. 돌아오면 언제 어디 갔다 말도 안 하고 어디 갔다 왔어 하고 애기가 이렇게 말한다는 게 아니에요. 속마음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엄마 했다가는 또 어때요? 그 일관성 없는 엄마 태도가 화가 나니까 또 확 밀어버리고 이런. 그래서 이제 양면성을 보인다. 앰비밸런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것들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12회 좀 볼까요? 영아기에는 애착관계를 형성한다. 그 다음에 9회 예, 영아기에는 애착관계를 형성한다. 예, 애착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예, 아주 중요하고요. 관련 자료들 보면 애착에 있어서 엄마의 정서적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나의 불안정 애착이 혹 내가 불안정이면 내 자녀와의 건강하지 않은 상호작용에 의해서 내 자녀도 불안정 애착이 될 수 있는 대물림이 될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돼요.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신생아의 반사작용이 좀 나오는데요. 그것들을 좀 볼게요. 많이 시험에 나오네요. 반사 볼게요. 여기 볼게요. 21회 파악반사는 하고 쭉 설명 나왔고요. 연화반사는 모로반사는 했고요. 이건 설명 갔기 때문에 안 읽을게요. 그 다음에 원시반사에는 바빈스키 모로 걷기 묶을 줄 알아야 된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3, 14회 볼게요. 13, 14. 예. 14회. 영아기에는 모로 바빈스키 등의 반사행동. 그 다음에 또 13회. 영아기에는 모로 바빈스키 등의 반사행동. 예. 그래서 반사행동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렇게 자주 나오고요. 맨 끝에 보니까 2회. 신생아의 발바닥을 자극시키면 오므렸다 피는 바빈스키. 예. 반사도 이렇게 심심치 않게 자주 등장한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가고요. 그 다음에 낯가림과 불안 좀 문장들 조금 볼게요. 21회
21회 낯가림 어디 있을까요? 제가 잘못 표시했나요? 다시 볼게요. 21회. 예. 여기 있네요. 21회 영화기에는 낯가림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낯가림이 분리불안보다 조금 일찍 온다고 말씀드렸죠. 5개월 정도. 자, 그 다음에 또 8회 정도 볼까요? 생후 9개월에 분리불안이 나타난다. 예, 이런 것들. 그래서 낯가림보다는 분리불안이 조금 늦게 나타난다는 것도 기억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를 조금 봐야 될까요? 예, 우리 성장 급등기와 관련된 얘기들도 좀 볼만하죠. 이 시기가. 예, 19회 영아기는 제1의 성장 급등기, 일생에서 신체적으로 급격한 성장이 일어나는 시기다. 그리고 제2는 청소년기다까지 좀 보시고요. 이 문장 18회 때도 있네요. 영아기는 제1의 성장 급등기라고 할 정도로 급격한 성장이 일어난다. 이것들 조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발달 단계를 묶어서 볼 때 중요한 학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삐아제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삐아제도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학자별로 연결해야 된다. 그래서 프로이드, 그래서 이렇게 학자별로 요 시기들에 대한 언급들을 조금 찾아볼게요. 예, 19. 예. 영아기는 삐아제의 감각운동기에 해당한다. 영아기는 프로이드의 구강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어느 학자의 어느 단계, 어느 학자의 어느 단계 또 보시고요. 14회 보면 영아기는 삐아제의 감각운동기로서 목적지향적 행동, 아까 제가 얘기했죠. 2차 도식의 협응기, 그러니까 감각운동기 안에 6단계 중에 4번째 단계가 목적지향, 그 다음에 대상형성 이런 얘기 했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꼭 보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11회 볼까요? 삐아제에 의하면 영아기에는 통찰기 단계에서 상징적 표상사고, 예, 이 통찰기가 바로 언제예요? 감각운동기가 영아기를 삐아제는 감각운동기라고 얘기했고, 감각운동기의 하위 6단계 중 맨 마지막 단계, 그 단계가 통찰기고, 이때 아까 얘기했죠? 상징적 표상, 정신적으로 그려내는 뭐 이런 것들이 되니까 아이들이 그 다음에 언어 발달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예, 얘들이 요거를 한다는 건 이런 거잖아요. 손 씻으러 갈까? 뭐 그러면 애들이 어때요? 엄마가 손 씻으러 갈까? 이런 것들이 다 언어를 준비하는 거예요. 얘가 그 말을 지금 100% 못해도 비누 발라요. 뭐 이런 것들이 다 행동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제 언어로, 그래서 비누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상징적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해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언어 발달에서 중요한 거고, 그런 것들을 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때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같이 봤고요. 뭐 딴 것들도 더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좀 묶어줘야 되는 것들 조금 묶어주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요 시기에 뭐 아주 여러분들이 같이 조금 봐야 되는 것들로 10회 때 문장 보시면 10회 1회 28 영아기는 자아 개념, 성격 발달의 기초를 형성한다. 이게 바로 애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때 애착의 질이 얘 성격, 정서 발달에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때 애착이 안정애착되면 살면서 불안할 요소들이 점점 늘어나고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지는 게 세상인데, 마음의 안정기지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진짜 뭐 빌딩은 못 물려줘도 정서적 안정감은 이거는 빌딩 물려주는 것보다 더 큰 거 물려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아셔야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대표 기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21회 해갖고요, 기출문제 확인 형태로 복습 2 가겠습니다. 영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들하고 틀린 것 찾는 겁니다. 1번, 인지 발달은 감각기관과 운동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언어나 추상적 개념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아직 아동들은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세상을 만나지 막 언어가 정교화되고 막 추상적 개념이 막 형식적 조작사고 유추 막 그렇게까지는 안 되죠. 그래서 얘는 맞는 거고요. 틀린 거 찾는 겁니다. 2번, 정서 발달은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점차 부정적 정서까지 표현한다 했는데 얼핏 맞는 문장 같지만 틀렸죠. 아까 아이들이 처음에 뭐도 있고 뭐도 있다 그랬죠. 1차 정서에 쾌 정서만 있는 게 아니라 쾌와 불쾌를 다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 구태여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애들 뭐 태어나서 방긋방긋 웃는 거보다 뭐부터 하고 태어나요. 야, 이거 뭐야, 그 안전한 자궁이 아니네 하면 왕 하고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긍정적 정서에서 부정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태어날 때 쾌와 불쾌를 다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이고요. 3번. 언어 발달은 인지 및 사회성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럼요. 그래서 아까 통찰기에 아이들이 상징과 정신적 표상하는 것들은 다 언어 발달과 관련되는 어떤 기초 능력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언어가 발달하는 것들이 어때요? 사회와 만나는 다리가 되니까 사회성 발달하고도 대단히 밀접하죠. 언어 자체가 상호작용해서 발달하잖아요. 그 다음에 영아와 보호자 사이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맞죠? 이때는 정말 애착이 중요한, 예,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에서도 그렇고, 예, 되게 중요한 시기이고요. 애착의 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낯가림이 시작된다. 제가 한 보통 5개월 정도라 그랬고요. 예, 낯가림은 뭐가 있다라는 거다라고요. 예, 바로 애착이 형성됐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보시면 좋겠고요. 정답률이 왜 32%밖에 안 될까? 이제 고민이에요. 예, 근데 아마도 요 문장이 되게 32%밖에 안 되는 거는 그냥 좀 근사했던 것 같아요. 아, 긍정적인 거에서 부정적으로 간다. 이거 뭐 변화하고 발전한다. 이렇게 그렇게 느끼시면 안 되고 정확한 내용이죠. 내용이 필요하죠. 1차 정서에는 쾌와 불쾌가 다 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고 왜 여기서 옳지 않은 거에 1번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 이때 아이들이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만나는 거고 막 유추하고 이런 개념들까지는 포함 안 되는 거 맞는데 왜 그랬을까요? 자,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겠고요. 2번 문제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2번이 아니고요. 두 번째 고른 문제입니다. 21회 문제이고요. 볼게요. 신생아기의 그러니까 출생에서 1개월까지의 반사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예, 1번 바빈스키 반사는 입 부근에 부드러운 자극을 주면 자극이 있는 쪽으로 입을 벌리는 반사 운동이다. 아니죠. 바빈스키는 발가락 간지르면 부채같이 쫙 폈다가 오므리는 거고요. 부드러운 입에 자극을 주면 그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탐색을 하기 때문에 탐색 반사라고도 했고요. 젖찾기 반사라고도 했잖아요. 틀렸습니다. 틀린 거 1번이고요. 나머지 맞는 거 빠르게 볼게요. 파악 반사는 손에 닿는 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것이다. 맞았고요. 연화 반사, 음식물 삼키는 것. 모로 반사, 갑작스러운 자극에 이렇게 애들이 움직이는 것. 원시 반사에는 바빈스키, 모로, 걷기 반사. 이거 묶어줘야 되는 지문들이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예,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예. 자, 여기에서도 그 53%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잖아요. 반사도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예, 이번에는요, 18회 문제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18회 문제입니다. 예, 영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찾는 거예요. 영아기. 예, 1번. 성장 급등기라고 할 정도로 일생 중 신체적으로 급격한 성장이 일어난다. 영아기 성장 급등기 맞았죠? 이건 뭐 너무나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 2번 프로이트의 구강기, 삐아제의 감각운동기 맞았죠? 에릭슨은 뭘까요? 슐레데 불신이죠. 자, 3번 생존 반사로는 연화, 삼키기 반사, 빨기 반사, 바빈스키 반사, 모로 반사 등이 있다. 틀렸죠? 3번이 틀린 답이죠. 요렇게까지가 생존이고 바빈스키, 모로 는 원시 반사잖아요. 그래서 자꾸 묶으시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이고요. 정답률 28%밖에 안 되네요. 안 묶은 거예요. 예. 반사가 있어, 많어. 그러고 그냥 덮으셨나 봐요. 그러시면 안 돼요. 묶어주세요. 예. 자, 4번.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대상 영속성이 습득된다. 예, 영악이 습득되기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쵸? 보이지 않아도 있다. 예. 언제라 그랬죠? 영악이 하위 6단계, 그러니까 감각운동기 하위 6단계 중에 4번째 단계, 2차 도식의 협응기에 시작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양육자와의 애착 형성은 사회정서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예. 진짜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상관관계, 아이들이 좀 컸을 때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는 어떻고 컸을 때 어떤지 이런 뭐 상관관계 연구들을 보면요.
분명히 관계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중요성을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 여차저차한 사연으로 애착을 형성 못했으면 완전히 뭐 포기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노력해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도 물론 있는데 우리가 이 시기가 중요하다라는 걸 알자라는 걸 먼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아무튼 정답률 28%밖에 안 되는 데다가 분산도 된 데다가 4번은 또 42%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제가 볼 때 이게 42%가 된 거는 이건 좀 출제자의 실수도 있는 것 같은데 대상 영속성이 시작된다 하면 되는데 습득된다 하니까 여기서 의미는 시작된다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확 많이 일로 가버렸는데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어때요? 대상 영속성이 감각운동기에 시작되고 언제? 전조작기에 확립된다. 근데 감각운동기에 대상 영속성이 시작되는 걸 이렇게 문제들을 풀다 보니 습득된다라는 표현이 있더라.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좀 넓혀서 습득되기 시작된다 이렇게 하고 전조작기는 확립된다 이렇게 외우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13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아기의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찾는 거예요. 1번, 애착관계를 형성한다. 너무나 중요하죠. 성정체성을 확립한다는 틀렸죠. 성정체성을 완전히 확립하고 성역할 정체감, 성적 사회화까지 이루는 건 주로 우리가 언제를 얘기해요? 청년기죠. 예, 그래서 이때는 말이 안 된다. 예, 틀린 거 2번. 그 다음에 울음, 옹알이 등은 언어적 표현. 예, 쓸데없는 짓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이가. 예, 그 다음에 4번 모르반사, 바빈스키 반사 등의 반사 행동이 나타난다. 예, 이것들은 원시 반사죠. 맞았고요. 기쁨, 분노, 슬픔 등의 기초적인 정서. 예, 기초적 정서를 느끼고요. 이런 기초적 1차 정서에는 쾌, 불쾌가 다 있다. 까지 가겠습니다. 예, 여기도. 그러니까 은근히 학생들이 이런 분들이 어려운가 봐요. 지금 우리가 영화기 관련 제가 조금 그런 것만 고르기도 했지만 정답률 되게 분산되고 전반적으로 낮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여러분들하고요, 정답 훈련 3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복습의 첫 번째 정답 훈련으로 왜 틀렸나 보겠습니다. 1번 영아기는 프로이트의 남근기, 에릭슨의 유아기, 삐아제의 전조작기에 해당한다. 예, 정말 틀렸죠. 영아기 0에서 2세인데요. 프로이트의 구강기, 에릭슨은 뭐예요? 유아기 맞고 이때는 에릭슨의 좀 더 정확한 표현 위기과업으로는 신뢰 대 불신이죠. 그 다음에 삐아제 뭐예요? 감각운동기죠. 전조작기 아니죠. 그 다음 단계죠. 전조작기. 예, 그래서 바로 여기 틀렸고요. 2번 가겠습니다. 24개월경에는 단어를 연결시킬 수는 없으나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한다 했는데 아까 우리 배웠죠? 24개월 정도 되면 짧은 문장 나와서 단어 연결해요. 예, 그래서 엄마 가자. 누구 안 먹어? 뭐 자동차 빠방 뭐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연결시킬 수 있다가 맞는 거죠. 없으나가 24개월이잖아요. 예. 자, 3번. 0에서 2세 신생아는 기쁨이나 슬픔 같은 정서를 아직 갖지 못한다. 아니죠. 신생아도 기본적인 정서 갖고 태어나는데 분화가 덜 됐다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분화되고 2차 정서 갈 때는 자기라는 개념이 좀 있어서 타자 개념이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수치심 뭐 이런 것들 같은 거, 부끄러움, 미워, 시기심 이런 것들 올라오죠. 예. 자, 그 다음에요. 네 번째 보겠습니다. 영아기는 성적 호기심을 갖게 되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경험한다. 아이고, 틀렸죠. 성적 호기심,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프로이트의 남근기지 영아기가 아니죠. 예, 그래서 남근기의 특징이고요. 예, 아시다시피 요 시기 되면 이제 남아들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겪고 이걸 결국은 또 동일시, 아버지에 대한, 동성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서 극복을 해 나간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예. 자, 5번. 영아기에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몸무게와 키에서 약간 큰 경향이 있다. 아니죠. 영아기에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작아요.
예, 이거 성장하면서 조금 이렇게 들쑥달쑥 하거든요. 여아가 더 클 때도 있고 하는데요. 영아기에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큰 게 아니고 여아가 작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6번, 영아기는 에릭슨의 자율성대 수치심 아니죠. 영아기 0세 2세는 신뢰대 불신이죠. 예. 자, 그래서 요것도 조금 같이 봤고요. 이제 가로 넣기 복습 2 가겠습니다. 1번, 신생아의 발바닥을 자극하면 발바닥을 오므렸다가 폈다 하고 생후 1년이 되면 사라지는, 제가 원시 반사들은 점점 사라진다 그랬죠. 발바닥 바빈스키죠. 바빈스키 반사. 2번, 어떤 대상이 시야에서 사라지거나 들리지 않아도 그것이 계속 존재한다고 믿는 거, 대상 영속성이죠. 예, 이게 있으니까 언제 된다 그랬어요? 아이들이 감각운동기에서 2차 도식이 협응이 될 때 이게 시작된다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3번, 영아의 사회성 발달의 중요한 특징은 영아와 양육자 사이에 뭐죠? 애착.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애착이 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애착 관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4번, 일반적으로 영아의 연령이 언제 이후에는 애착 형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어렵다 그랬는데요. 보통 이제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2세 정도까지 봐요. 이때를 아주 중요한 시기로 봐요. 예. 이후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불가역성 배우셨잖아요. 노력을 하면 좀 좋아하는 질 수 있는데 원래 그 시기에 갖는 것만큼은 회복이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띵띵띵은 영아가 애착 대상과 분리될 때 나타나는 불안 반응으로 9개월에서 시작되어 첫 도록은 15개월의 절정에 이르고 이후 감소된다. 분리불안이죠. 예. 그래서 분리불안은 아이가 주 양육자와 애착이 형성됐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셔야 되고요. 6번, 영아가 애착을 형성하게 되면 그 반작용으로 낯선 사람에 대해서는 불안을 보이게 되는데, 영아가 낯선 사람에 대해 불안을 보이는 현상을 낯가림이라 그러죠. 예. 아까 한 5개월 정도에 시작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7번, 영아기에는 눈앞에 없는 사물이나 사건을 정신적으로 그려내기 시작하고 행동을 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한 후 행동을 하는 정신적 표상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막 신중하게 막 하고 예측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정신적 표상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예, 아까 감각운동기에 뭐라 그랬죠? 감각운동기의 하위 6단계 중 맨 끝 단계인 통찰기를 얘기할 때 바로 정신적 표상, 상징적 표상을 사용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뭐를 했어요? 눈앞에 없는 사물이나 사건을 정신적으로 그려내면서 이제 밥 먹을까야 손, 그러면 손 씻어 할 때 이렇게 애들이 이런 행동하고 이러는 것들이 바로 뭐예요?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아주 초보적 행동들을 하는 거고, 요런 행동들이 바로 언어 발달의 기초를 닦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띵띵띵은 음식물 섭취를 위한 중요한 반사로서 입에 닿는 것이면 무엇인지 빤다 말 그대로 빨기 반사죠. 예. 빨기 반사이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무슨 반사겠습니까? 생존과 관련된 생존 반사죠. 예, 그래서 같이 보셨고요. 요것들 이제 공부하시면서 느꼈겠지만 앞에서 관련 학자와 좀 연결하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제 옳은지 그른지 보겠습니다. 1번, 영아기에는 서열화 사고의 특징을 나타낸다. 아이고, 큰일 나죠. 못해요, 이때. 예. 제일 긴 거, 그 다음, 이런 것들.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이때? 예, 이거 언제 합니까? 아이들이 서열화, 분류화 하려면, 구체적 조작기 가야 돼요. 구체적 조작기 가려면 아이들이 전조작기도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 가야 된다라는 거 조금 강조하고 갈게요. 예. 자, 이번에는 2번 보겠습니다. 영아기는 피아제의 감각운동 단계로서 목적지향적 행동을 한다 그랬어요. 영아기가 언제죠?
감각운동 단계 맞았죠? 목적지향적 행동 했죠? 맞았습니다. 여러분 목적지향적 행동 뭐 했어요? 저기 자동차가 질러 보여서 가는데 엄마가 손으로 장난삼아 막았더니 엄마 손 쓱 치우고 목적을 향해 끝까지 가서 자동차 내 거 하고 만지잖아요. 예, 맞았죠? 예, 그래서 요것도 2차 도식의 협응기에서 얘기했고요. 3번. 영아기에는 성 정체성이 확고해진다. 이거 틀렸죠? 예, 틀렸습니다. 성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남자 여자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 정체성이 확고해지고 성 역할을 알고 그다음에 성적 사회화까지 가는 그런 아주 확고성을 갖는 건 언제예요? 청년기죠. 예. 그래서 틀렸고 4번 낯가림과 분리불안은 영아가 특정 인물과 애착을 형성하지 못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틀렸죠. 제가 계속 강조했죠. 애들이 낯가리고 분리불안 보이는 건 특정 인물과 애착을 형성했다라는 사인이에요. 예. 너무 지나치면 또 이제 우리가 다른 측면도 봐야 되지만 내가 애착을 형성한 이 사람과 다른 사람을 압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못했을 경우가 아니라 애착을 형성한 경우에 나타나는 거니까 틀렸다는 거죠. 5번 태어난 지 1년 이내 몸무게가 2~3배 정도 증가한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뭐라고요? 성장 폭등기라고 한다고 했어요. 6번 영아기는 신체적 발달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제1성장급등기다. 맞았죠? 예, 성장급등기에 대한 얘기는 뭐 너무나 많이 해서요. 예, 이번에는요. 7번 영아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빼앗아 숨겼을 때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대상형 속성 개념을 아직 획득하지 못한 것이다. 맞았죠? 그러니까 얘가 대상형 속성 개념을 갖고 있어야 뭐를 하는 거죠?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거죠. 엄마 손 치우고 그다음에 이불 안에 있는 건 내가 엄마 이불 안에 넣는 거 봤어. 이불 안에 뭐가 있어. 내가 원하는 그것.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문장은 맞는 문장입니다. 여기에도 뭐 이 획득 뭐 이런 나오는데요. 예, 요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시라고 앞에서 말 많이 했어요. 습득 획득은 획득하기 습득하기 시작한다라는 요 단계의 용어를 쓰고 확립을 전조잡기 용어로 대상형 속성에 한해서는 그렇게 쓰자고요. 예. 자, 8번. 영아는 움직이는 것보다 정지된 것을 선호한다 그랬는데 이거 틀렸습니다. 우리 교재 잠깐 보시죠. 예, 거기 밑에 8번 해설에 좀 보면 이런 것과 관련된 그 연구들이 있어요. 그 문장 좀 읽어봐 드릴게요. 예, 일단은 여기서는요. 움직이는 것보다 정지된 것이 아니라 정지된 것보다 움직이는 걸 더 선호해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관련된 것들 볼게요. 영아는 전체보다는 부분을 정지된 것보다는 움직이는 물체를 흑백보다는 색이 있는 것을 직선보다는 곡선을 단순형 도형보다는 좀 더 복잡한 도형을 다른 사물보다는 인간의 얼굴 그 중에서도 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예, 그거는 제가 그렇게 읽고 갈게요. 자, 뭐와 뭐에서 뭐뭐보다 뭐뭐 보고 가세요. 영아기에는 양육자와의 관계의 양과 질이 대상관계와 대인관계 그리고 사회관계에 있어서 신뢰감과 불신감을 형성하는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맞죠? 이게 바로 이게 에릭슨의 신뢰 대 불신의 위기가업을 얘기한 거고 또 대상관계 이론에서 보자면 그만큼 이 시기에 주 양육자와의 관계의 질이 평생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예, 이건 뭐 연구들 보면 이 시기에 주 양육자와 맺은 대인관계의 질, 안정애착이냐 불안정이냐, 불안정에서도 회피냐 저항이냐 혼란이냐가 어때요? 청년기에 연애를 할 때 그대로 반복되더라. 예, 결혼 생활에서도 또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정애착인가 아닌가 아는 것은 정서적 대물림을 막는 길이고 내가 안정애착이 아니더라도 이걸 알고 안정된 마음관리를 위해 노력한다면 아이들에게 마치 정서적 유산을 주는 것 같이 큰 선물을 주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애착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